모낭염 완치하고 나서도 다시 재발하는 분들 계시죠. 항생제 쓰면 그때뿐이고 약을 끊으면 다시 모낭염이 올라옵니다. 스테로이드는 절대 쓰면 안 되고요. 혹시 모낭염인데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모낭염인 줄 어떻게 알았냐면 지루성 피부염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됐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 모낭염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썸네일의 첫 번째 사진이 지루성 피부염이랑 모낭염이 같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사진이 지루성 피부염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데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정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완치 과정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모낭염이 맞다면 재발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면서 모낭염이 같이 있는 경우라면 제가 직접 겪은 경우라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피부 전문가는 아니고 실제 모낭염을 겪었고 완치하고 3년 넘게 재발하지 않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지루성 피부염이랑 모낭염이랑 왜 같이 생기는지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더마허브 TV에서 의사 선생님이 올린 영상을 봤어요. 말라세지아라는 진균이 모낭염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게 지루성 피부염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모낭염은 이 균을 없애야 하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이 같이 있었던 저 같은 경우에는 수런트라 크림을 처방받았습니다. 근데 이 더마허브 TV 선생님께 치료를 받은 건 아닙니다. 저는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수런트라 크림을 처방을 받고 일주일 뒤에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이 얼굴이 왜 이러지? 왜 그대로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란트라 일주일 발랐으면 이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때문에 고생한 게 생각이 나서 연고를 많이 못 발랐다. 이게 염증이 심하게 있는 부위만 콕콕 찍어서 발랐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수란트라는 리바운드 현상이 없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써라. 듬뿍 짜서 얼굴 전체에 발라줘야 된다. 몇 군데만 이렇게 찍어 발라서는 낫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수란트라 크림을 3통 썼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사람이 수란트라 크림을 쓰는 게 좋은 게 이 홍조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얼굴에 항상 이렇게 붉은기가 있잖아요. 지루성 피부염 환자들은. 그런데 이 크림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쌉니다. 30g짜리가 제가 구매할 당시에 7만원이었어요.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벌써 3년 전의 일이라서요. 이 크림의 용법 용량을 보니까 눈, 코, 입 주위 빼고 얼굴 전체에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 저는 돈 생각 안 하고 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랐습니다. 스테로이드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3통이나 썼겠죠. 3개월 정도 쓰고 나니까 이제 나았습니다. 여름에 염증이 심해지길래 여름을 대비해서 수란트라 크림을 4통째 사놨는데 안 썼습니다. 재발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오래돼서 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바르는지 보여드리고 이거는 이제 처분을 할게요. 아깝지만 7만원짜리인데 이 수란트라 크림은 듬뿍 짜서 아까 그 설명서대로 눈 주변과 코 여기 안쪽 그리고 입술 주위는 빼고 이렇게 전체 이렇게 싹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하고 맨 얼굴에 바로 바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자극이 심하다 싶으시면은 알로에베라 겔 바른데 위에다가 바르시고요. 이렇게 힘들게 모낭염을 완치했는데 재발하면 속상하잖아요. 3년 넘게 재발하지 않고 지금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저의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금주입니다. 제가 피부염 생기고 나서
술을 마시고 나면 더 심해지는 걸 눈으로 봐가지고 술 끊은 지 이제 7년 정도 됐습니다. 아니,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술을 안 먹을 수 있냐, 회식 가서 어떻게 물만 마실 수 있냐라고 항의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제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제가 술을 마시면 얼굴에 열꽃이 올라가지고 다음날 출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계속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모낭염, 지루성 피부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열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주 잔에 사이다를 이렇게 따라서 같이 이렇게 짠 했어요. 그리고 원샷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같이 술 마시는 느낌이 나요. 제 앞에 사이다 캔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어머, 수진님 너무 가음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아, 콜라만 안 섞어 마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농담하면서 회식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금주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 개수를 줄이는 건데요. 제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기초 제품 다 끊기였습니다. 지금은 기초를 한 가지만 합니다. 아침에는 세럼 바르고 저녁에는 재생크림만 바릅니다. 제가 이 볼하고 턱은 건조하고 이마랑 코는 기름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볼, 턱, 눈가에 저녁에는 마데카 크림을 바르고 그 손에 남아있는 크림을 이마랑 코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출근할 때는 세럼을 바르고 흡수시킨 다음에 비비크림을 바르면 끝입니다. 선크림은 안 쓰는 게 좋아요. 피부에 자극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클렌징도 그러면 세게 해야 되고 자외선이 걱정이라면 비비크림 바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수정 화장할 때는 그 가스비 기름종이 있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마랑 코의 기름기를 제거를 해주고요. 이 피지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헤라 쿠션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세 번째는 세안을 잘 해야 합니다. 저는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렌징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이 오일이랑 밀크타임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이 오돌토돌 막 올라오고 저랑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제품을 알게 됐는데요. 피몽쉐 클렌징 세럼은 저한테 잘 맞았어요. 이게 투명한 재질의 말 그대로 세럼 같은 느낌이고요.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고 미지근한 물로 헹궈냅니다. 그리고 거품 세안을 하는데요. 피몽쉐 내추럴 폼 워시로 세안을 해줍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손으로 막 안 문질러도 거품이 이렇게 퐁퐁 나오니까 편하더라고요. 얼굴에 거품 닿으면 진짜 부드러워요. 약간 생크림 같은 느낌. 그리고 코에 블랙헤드가 많은 분들께 꿀팁을 드리자면 이 브러쉬에 거품을 묻혀서 코를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좋아요. 블랙헤드가 튀어나와 있으면 비비크림을 발라도 티가 나잖아요. 브러쉬로 세안을 해주면 코가 엄청 보들보들해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해주면 좋고요. 사실 저는 비비크림 지울 때 맨날 해줘요. 그리고 물기 닦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살짝 눌러만 주고 비비지는 마세요. 항상 깨끗한 수건 쓰시고요. 네 번째는 침구류 위생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얼굴에 직접 닿는 베개 커버는 물론이고 이불 빨래도 굉장히 자주 해요. 제 집이 복층이거든요. 복층은 잘 안 올라가는데 이불 빨래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장마철 빼고는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미스트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우리는 화장품 개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미스트를 쓰면 안 됩니다. 대신에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조절해주세요. 저는 회사에 탁상용 가습기를 두고 일을 합니다. 집에서는 빨래를 널어놔서 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일 1빨래 하고 있습니다. 모낭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법을 5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모낭염은 재발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레이저 치료하는 거는 신중하셔야 돼요. 제가 피부염 생기기 전에 잡티 제거하려고 레이저 치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10번 정도 했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피부가 예민해서 여드름이 올라올 수 있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여드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았거든요. 그런 민감성 피부라면 치료 전에 좀 알려주지 싶더라고요. 제가 염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물론 제 피부염이 레이저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겠지만 레이저가 피부를 얇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드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레이저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제 경험들은 앞으로 계속 공유를 드릴게요. 구독 눌러놨다가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